부모님은 돈이 많아요. 손자 아들은 돈이 없어. 3천만 원까지는 100%, 5천만 원까지는 70%. 네. 벤처 인증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먼저 포커스. 최대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입니다. 자식한테 네. 2억까지 빌려주면 이자를 안 받아야 됩니다. 각각 21억까지는 가수금 형태로 빌려주셔도 안녕하세요. 중소 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 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벤처기업을 활용한 자산 이전 및 절세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전창환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벤처기업 확인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네네. 각종 혜택을 받는다는 거는 네네. 익히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벤처기업을 통해서 자산 이전까지도 된다는 네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사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가업승계 요건이 돼요. 근데 자녀분은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거 많죠. 부모님한테 뭐 솔직히 얘기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뭐 다른 회사 다닌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물어보면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 매각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투트랙으로 기존에 있는 잉여금을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자녀 이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네. 이제 하는데 과연 자녀 법인만 설립해서는 또 실효성이 없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세를 어떻게 하면 또 같이 투트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대표님하고 이제 뭐 배우자분 네. 그리고 전문 투자자를 같이 해가지고 네.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조합을 만들. 네, 개인 투자 만듭니다. 네. 그리고 그 투자 조합이 자녀 법인에 투자를 하고 그럼 자녀 법인은 벤처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벤처 인증을 받게 되면 네. 소득세, 법인세 5년 동안 50% 감면받고요. 그다음에 취준록세, 재산세도 감면받고 그리고 개인 투자 조합에 있는 그 주주들은 4년 동안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네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익금을 활용해서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네네. 자녀한테 투자를 하고 네네. 자녀는 이제 그렇죠. 벤처 인증을 받아가지고 예, 예. 그 벤처 인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예. 또 자본 확충도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가 좀 윈윈하는 전략이네. 윈윈한 전략에 절세 전략도 되고 그리고 또 개인 투자 조합에 있는 주주들은 또 모르는데 잘못 투자했다가 돈을 또 원금 손실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금 보장도 되고.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네네. 이렇게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소득공제가 되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를 보면요. 네.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그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벤처 투자조합,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 또는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네. 두 번째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벤처 기업 투자 신탁에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세 번째는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네.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네 번째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5년 12월 31일까지는 출자 또는 투자 금액이 100분의 10을 출자에 따른 투자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공제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이 경우에 세 번째 정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조세특례 제한법 16조에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세율이 공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3천만 원 미만까지는 100%가 다 됩니다. 제일 많이 선호하는 구간이시죠. 그리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은 70%까지 가능합니다. 70%까지. 요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 5천만 원 초과는 30%인데 이거는 이제 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저 소득공제 받는 실익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선호하는 구간 아니에요. 네네네. 일단은 출자를 하고 3년 동안 되고요. 네. 당해 가세 연도에서는 종합소득 금액이 50%까지 가능합니다. 50% 안에서 이렇게 3천만 원 이하는 100% 네.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해요. 그럼 근거는 이렇게 있는데, 그럼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겁니까? 일단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건 네. 개인들이 출자하여 벤처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게 목적이고. 네네. 법적 근거는 네.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록 요건 출자금이 총 1억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구자 금액이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네. 조합원 수는 49명 이하 이하.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집행 조합이라 해서 집회라 그러는데요. 네. 요거는 출자 지분 3% 이상, 그리고 존속 기간 5년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은 무조건 5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 네네네네. 그럼 보통 대부분이 이제 본인 아니면 가족 지인들로 조합원이 결석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결이 너무 다르다 보면 네.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49명 이하의 주주가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이게 존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 주주들이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일 많이 하는 그 조합원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제일 많이 하는 경우는 한 5명 미만. 5명 미만. 네. 그러니까 보통 이거 가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좀.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도 투자를 많이 해봤자 소득공제 받는 그레이드는 뻔히 정해져 있죠.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굳이 그 이상을 많이 해봤자 실익도 없고 네. 결과론적으로는 자녀법인이 벤처 인증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먼저 포커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나도 소득공제를 받는데 3천만 원까지는 100%, 5천만 원까지는 70% 받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실익도 다 따져보면 원금도 회수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네네. 자 그럼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소득공제가 되는 법적 근거도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자녀법이 벤처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벤처 인증을 어떻게 받는지 네네.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간단하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벤처 투자 유형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적격 투자 기간으로부터 유치한 투자 금액 합계 5천만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자본금주 투자 금액 합계 비율이 1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네. 연구개발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직전 4기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썼거나 아니면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혁신성장 유형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벤처기업 학예기관으로부터 기술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업인데요. 네. 이 벤처 인증 유형 중에서 네. 가능한 건 벤처 투자 유형으로 해야 이제 서로 소득공제도 받고 이제 법인세, 소득세 절감 받고 이 투트랙가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벤처 투자 유형으로 인증을 받으면 예. 지금 말한 이런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해서 소득공제도 받고 자녀에게 예. 이게 투자도 되고. 그럼 이거 한번 따면 이제 계속 인증을 유지해 주는 건가요? 그러진 않죠. 유기간이라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네.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은 보통 3년이고요. 네. 만료되면 자동 연장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 인증과 동일하게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유효기간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됐다고 해서 내가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신청을 하면 또 처음과 같은 단계로 또 네네. 그 자격 요건을 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자 그러면 이런 벤처 기업 인증을 받으면 이 자녀법인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세제 혜택으로는 네.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받는 게 이내에 좋겠네요. 받아서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그러니까 이게 3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 거죠, 얘는? 지나면 지나면. 받아라 말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3년 이내에 받아라. 4년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은 75% 감면입니다. 취득세. 네네.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네네. 그리고 재산세는 벤처 기업 학예로부터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입니다. 그리고 금융 혜택이 있습니다. 금융 혜택. 예를 들어서 뭐 기보의 이제 보증한도가 이제 뭐 3천에서 50억 정도로 이제 증가했는데 네. 거기 안에서도 이제 만일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점수가 높기 때문에 받을 확률이 높고요. 네네. 그다음에 만일에 코스닥 상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심사 기준에서 우대받고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주는 뭐 정책자금 같은 것도 금리도 인하돼서 뭐 보증금도 받을 수도 있고요. 입지 혜택이 있는데요. 네.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 내 벤처기업 직접 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한 벤처기업은 중과 적용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과가 안 된다. 중과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취득록세가 중과가 되면 그만큼 세금 내는 확률이 3배로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회피하려고 그러면 그 법인이 5년이 지나야 됩니다. 네. 근데 5년이 지나서 받는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엄청 파워풀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육성지구는 취득세, 재산세 37.5%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광고 혜택 같은 경우는 TV, 라디오 광고비는 35간도로 3년간 최대 7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벤처 인증을 창업 후 3년 이내에 받으면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는 거네요. 파워풀하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네. 개인 투자 조합을 배제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개인이 자식한테 네. 2억까지 빌려주면 이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만약에 자녀 법인이 있으면 부모님이 주주가 2명이다. 네. 각각 21억까지는 가수금 형태로 빌려주셔도 이자를 안 주셔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인정이자 지금 4.6%지 않습니까? 네. 그 이자 계산해봤자 1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1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주주가 3명이면 더 많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자녀 법인에서 그 주주별로 21억씩 가수금 돈을 주고 네. 자녀 법인은 그 돈을 가지고 뭐 엔젤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은 좀 감각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시세차익을 보고 다시 돈을 빼줄 수도 있고 메리트 있는 건 뭐냐? 이자를 안 줘도 되니까 네.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더 넣는 거죠. 무이자로. 예, 무이자 컨셉인데 그럼 그거는 이제 벤처 기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는 거고. 별도로. 자 그러면 이제 구조는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해서 벤처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네. 본인의 벤처 기업에 출자하는 것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냐? 아, 그 자녀가 아니라 네. 본인의 벤처 기업이 또 있었어. 네. 거기다 하는 것도 예, 예. 되냐? 일단 자법. 그렇죠. 일단 고문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자가 출자 또는 투자 당시 조특법 제16조 1항이 정하고 있는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네. 당해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네. 벤처기업의 오너 및 그 일가가 해당 기업의 신주 출자를 통하여 본인들은 소득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기업은 재무 구조를 개선했다가 엑시트도 가능하니까 투트랙으로 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결국은 이제 자녀 법인이 꼭 아니더라도 자기 법인을 사용해도 된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벤처 기업이 아닌 상황에서 투자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 네네. 네. 방금 물어보신 내용은 조특법 제16조 제1항 4호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는 포함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네. 하지만 예외가 네. 투자 당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기업이 든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하고 예. 투자하고 나서 2년 안에만 벤처 기업 인증을 받으면 네네. 결국은 그건 해준다. 네네 맞습니다. 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투자할 때 및 소득공제 받을 때는 벤처기업에 있는데 3년 이내 벤처기업 자기가 상실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동일 과세연도 내 복수의 투자처에 각각 출자 및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처가 다른 각 투자부마다 공제연도에 선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각각 해도 다 예, 돈을 받는다. 양다리 다른데 그렇죠.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했던 경우에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면 안 된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오. 요즘에 그런 게 뭐가 많이 있냐면 부모님은 돈이 많아요. 할아버님도 돈이 많아. 근데 손자 아들은 돈이 없어.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뭐 성인 해봤자 5천만 원. 그러니까요. 결혼해도 해봐서 1억 5천. 근데 돈은 4, 50억씩 물려주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개인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2억까지는 이자를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가족 형태로 돈을 빌릴 때는 21억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네네. 특정 법인에 대한 차등배당 당연히 그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개인적으로는 이자를 안 줄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네. 가수금으로 해주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법인을 활용해서 차등배당하고 예. 결국은 어쨌거나 자녀가 법인을 차려야 되는 거네. 이거. 설립을 하세요. 설립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런 기법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기법이 좀 활용되니까 좀 사전에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